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이 어느덧 3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 조직이 만들어진 건 주요 성과인데요. 복합 쇼핑몰 조성을 앞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교통 대책이나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 정책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민선 8기의 첫 성과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의 임시조직 TF 구성을 뽑았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와 전남, 무안이 모두 참여해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6자 TF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증명해야 될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과제는 산적했습니다.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부터 쉽지 않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광주시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통과돼야 합니다. 7조 원을 투입하는 국내 최대 민간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 생기는 등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광주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유치가 절실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 문제도 해결이 시급합니다. 전남 1심 방직부지에 조성될 복합 쇼핑몰 더현대는 교통 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 확장 등도 앞둬 광천권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일부 차로가 막히거나 차선이 계속 바뀌는 등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덜컹덜컹해요. 거의 끝났다고도만은 아직 안 끝났네요. 백운동과 운천저수지 일대 구간에서는 지하 안반이 발견돼 공사가 연장됐습니다. 12월로 2달간 연기되게 된 것은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 개편은 도시철도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1차 개편을 마친 뒤 철도 완공에 맞춰 2차 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호남 타운홀 미팅.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공개 토론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올해 안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타운홀 미팅.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록 지사를 향해 전라남도는 해당 문제의 이해 당사자라고 2차례나 꼬집었습니다. 사실상 제3자 자리를 고수하며 뒷걸음질 쳐온 그간의 태도를 질책한 겁니다. 광주 편만 든다 하니까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광주 편만 든다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당사자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남학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 주민들 중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다음 날 진행된 김영록 지사의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관련 입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국가 지원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 관련 질문조차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늦게 전남도는 TF에선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주요 지적사항을 광주와 함께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F에서는 광주하고 같이 타 공항 사례라든지 그 소피의 범위에 대한 데이터들을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함께 알리고.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을 내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의 문제점, 객관적 소음 피해 반경 측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군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이번 TF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년 8월 새 이해 당사자가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하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항 통합 문제. 하지만 2년 뒤 광주시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약 파기 선언이 이어지며 지지부진한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논의되는 등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정부 주도 전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군공항 이전 해법이 연내에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득을 위해 광주시가 첫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해진 만큼 광주시는 계속해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산구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광주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첫 주민 설명회. 설명회 시작 전부터 주민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소각장 설사 반대! 설사 반대! 지난해 말 광산구 삼고동은 광주 쓰레기 소각장 시설 최적지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 절차를 위해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지원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삼고동에 이어 한편 군민들도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삼고동에서 한평 오ля면까지의 거리가 70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평군호 제일 근접해서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한평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삼고동과 한평 주민들의 욕설과 거친 항의 끝에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광주시는 공사 기간이 2-3년이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오는 2027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광주시가 1,0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선 이유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제 광역시 중에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고요. 어쨌든 우리 국가 정책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더 커지는 상황. 광주시는 소각장 설치를 위해선 주민 설득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위의 지뢰밭, 일명 포트홀이죠.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역대학의 연구진이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역시 교통량과 차량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포트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광주 송정역 부근에서 발생한 포트홀 분석 자료입니다. 도로를 따라 빼곡히 늘어선 점들이 모두 포트홀로 5톤 이상의 대형 차량과 버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2022년과 23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남 산단 인근 도로와 영광으로 빠져나가는 국도 모두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료를 합치면 포트홀 발생 지역이 겹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서혁 교수가 최근 3년 동안 광산구 지역에서 발생한 5,500여 개의 포트홀을 분석한 결과로 대형 차량의 이동이 잦은 곳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인과관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상에다가 표시를 해보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교차로 구간이라든지 산업단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포트홀 발생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트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도로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트홀이 발생하면 보수만 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지만 스마트폴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교통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 요인과 위험 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수 있고 포트홀 위험 지도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반영을 했었을 때 단순히 뭐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위험 구간에 대한 특정 위험 구간에 대한 뭐 추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도로 위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포트홀.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측 기술의 발달로 포트홀을 통제할 수 있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고수온 피해를 겪은 어민들의 시름도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여수에서 고수온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97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여수 앞바다입니다. 지자체의 피해 복구액만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에 해수부 주관으로 재난 대응 훈련이 마련됐습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온 상승에 취약한 어종인 조피볼락이 그물 속에서 펄떡입니다. 떼죽음을 막기 위해 물고기를 바다로 긴급 방류하는 겁니다. 차광막, 액화산소도 물고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고수온 대응에 필수입니다. 고수온주의보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차단강을 설치하거나 한낮에는 이렇게 액화산소를 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7월부터 고수온 시기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액화산소 공급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소 공급기 가동,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등 총력 방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양 재난인 적조를 막기 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방제선이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고 출동한 민간 어선들은 황토가 고르게 퍼질 수 있게 바다 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다음 달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 훈련은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재예방 장비를 확충하고 또 발생이 되기 전에 물고기들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수산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에 이어 올겨울 저수온까지 겹치며 여수 지역 양식장 규모는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광주 교육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4대 정책 6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교육원과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